오늘은 아파트나 주택 하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자 소송의 배경과 진행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의 신상민입니다. 전문가님 먼저 하자 소송이 뭔가요? 하자 소송이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 시공, 자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단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하자 소송 전에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정확히 뭔가요? 하자 보수 보증금은 시공사가 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미리 걸어두는 담보금입니다. 그럼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는데 왜 소송까지 가나요? 실제로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자 보수 보증금만으로는 보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용 승인 이전에 발생한 하자가 많을 경우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구조, 방수, 단열 등 대규모 보수가 필요해지고 보증금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자 소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자 보수비를 현금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입주자나 소유자가 그 비용만으로 직접 믿을 만한 업체에 보수를 맡길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시공사나 사업 주체에게 부과된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한 책임을 끝까지 지게 만드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 소송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자 소송은 크게 집합 건물 하자 소송과 단독 건물 하자 소송으로 나뉩니다. 건물 구조와 소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과 소송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집합 건물의 하자 소송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합 건물이란 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 하자가 매우 중요한데 외벽, 지붕, 주차장, 구조체, 공용 설비 등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 섞여 있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 하자 진단 기관의 진단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그럼 보증금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소송을 거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원고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만 소송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증사에 청구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하자를 고치기 위한 돈인 거죠. 그래서 원고는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돈을 받아 하자가 해결되면 그 범위만큼 다른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증금 청구보다 소송을 더 많이 선택하는 건가요? 보증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수리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증사를 공동 피고로 넣어 확실하게 보수 비용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단독 주택이나 단독 상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독 건물은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하는 형태로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 책임을 청구하게 되며 하자 책임의 판단 기준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민법 및 개별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조, 마감, 설비 등 각 하자에 대한 하자의 성격, 계약 내용, 통상 요구되는 품질을 기준으로 하자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독 건물 하자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점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설계 도면을 비롯한 준공 도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독 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법정 하자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 과정에서 설계 기준과 시공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설계 도면이나 준공 도서가 없는 경우 감정인은 현장 조사를 통해 구조, 설비, 마감 상태를 역으로 추적해야 하므로 추가 조사와 보완 감정이 필요해 소송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소유자는 준공 시 설계 도면, 시공 자재 내역, 감리 자료, 공사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진, 영상 기록과 함께 전문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자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자 발생 및 증거 확보. 두 번째, 전문기관 하자 진단 의뢰. 세 번째, 시공사의 공식적인 보수 미행 시 분보수 요청. 네 번째,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제기. 다섯 번째, 법원 감정 절차 진행. 여섯 번째, 판결을 통해 배상 또는 보수 범위 확정. 이 과정에서 감정인의 판단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증 구조를 선점하는 것, 이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자의 존재, 원인, 범인을 기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하자 진단 보고서입니다. 법원 감정인은 처음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진단이 부실하면 하자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기 진단의 완성도는 소송 결과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하자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시점 입증입니다.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생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 설계, 시공, 감리, 변경 기록 등의 확보입니다. 도면과 시방서 기준으로 설계 기준 대비 시공이 적정했는지 판단합니다. 자료가 부족할수록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입주민 측에 쏠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하자 소송은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초기 자료 준비 단계에서 승패가 대부분 결정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소송의 승패가 판결문이 나오기 이전인 법원 감정보고서에 이미 정해진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자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보이면 바로 기록하고 전문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정보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의 신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